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주가는 1년 넘게 박스권 구간 안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좀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일단 박스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탈피를 향한 또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전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파른 반등세는 얼마 전까지는 개인이 이끌었고 최근에는 기관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9% 나오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살짝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잔고도 막 엄청나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 매매 비중과 대차잔고가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8천 횡보 이후에 2조대 돌파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횡보, 자, 계단식의 상승 이어갑니다. 그리고 3조 돌파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4조대. 자,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5조, 후년은 6조, 거의 매년 1조씩 올라가는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7천대 횡보 이후에 6천대 눌렸다가 다시 4천대에서 저점 잡고 올해부터 반등 시작합니다. 그것도 좀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후년도 괜찮은 수준의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영업이익과 마찬가지 스탠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이 없는 상황이죠. 자, 실적 좋은 상황에서 일단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에는 150에서 1400, 10배 가까이 뛰었고요. 자, 2분기 700에서 2500,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릅니다. 3분기, 4분기도 예외는 아니죠. 2000에서 3300, 1900에서 4000, 전년 대비해서 각각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은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이 좀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자, 어쨌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자, 이어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에서 30, 1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 살짝 오르지만 20대,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했던 적도 전혀 과거에도 없었고 최근에는 더욱더 부채 비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재무 건전성 또 굉장히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 과거에 굉장히 좋았죠. 17, 16, 13. 자, 하지만 최근에 눌리면서 다시 2까지 내려왔고 올해 반등합니다만 5 정도, 그리고 내년 후년 6, 7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과거만큼의 수치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좀 시간을 두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EPS도 실적이 뛰면서 올해부터는 가파른 반등 이어갑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제 배당금은 올해 738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4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역시나 좀 소소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45.66배, PBR은 2.0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대비해서도 주가는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 싼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영업이익은 굉장히 크게 245.7% 늘어난 규모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상대로 실적이 나와준다면 셀트리온은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지난 1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가시화될 성과 개선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판매 중인 제품 중 신규 라인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원가율 개선 효과까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상승은 이제 메인 배경으로는 확실히 좀 진펜트라 매출 상승과 함께 기존 제품군의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진펜트라 2분기 매출은 380에서 4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자, 1820에서 뭐 2000%까지도 늘어난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대비해서는 뭐 한 200% 초반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상황. 그래서 진펜트라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이 지난해 미국 3대 PBM 업체와 공사보험 모든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방량 상승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와 전이성 직결 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 성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의 올 2분기 매출 보시게 되면 각각 1100에서 1200억 원대 그리고 600억 원 중후반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40에서 60%까지도 많은 수치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각각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자, 뭐 유플라이마 그리고 이 베그젤마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미국 규제 완화로 세포주 배양 및 정제 등 이런 생산 단가 경쟁력이 우수한 셀트리온 같은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IRA 최애국 혜택 그리고 이로 인한 약가 인하 기조는 바이오시밀러에 오히려 좀 호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뭐 자사주 소각 관련 내용인데요. 지난 24년 초반 이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태워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해에 4,4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더해서 같은 해에 5,400억 원 자사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6,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연내 9천억 원을 소각하겠다는 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원래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호재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주가에는 막 그 정도로까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일각에서는 이런 비용을 오히려 뭐 R&D나 이런 투자 쪽으로 좀 돌려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간다고 위험하진 않거든요. 지금도 진입은 가능합니다만 막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종목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혹시라도 이제 좀 조정이 나와서 16만 원대로 진입을 한다라든지 조금 내려오면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진입하기 괜찮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들어가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들어가기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부담도 살짝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로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6만 원대 내려오면 조금 진입 생각해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제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냥 관망하시라. 다른 종목 보시라. 신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일단 여기 표시가 힘드니까 주봉에 표시하겠습니다. 자, 주봉에 표시를 해보면 23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요 정도 되겠죠. 자, 23만원까지 여러분들 목표가 한번 바라보시되 한 20만원, 자, 전고점 부분 있죠. 한 20만원 돌파했을 때부터는 슬슬 익절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익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져가시다가 20만원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면서 최종으로는 한 23만원까지 노려보자 라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라인 하나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만원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20만원 위에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살짝 물타서 20만원 밑으로 빼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 혹은 익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만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 본전에 갈아타시던지 아니면 익절까지 한번 노려보시던지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